네,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제 두 번째 국제 협약인 인코텀즈 2020입니다. 인코텀즈 2020도 결국은 국제 무역 계약 시간 때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되는 내용도 없다. 그냥 반복되는 복습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가볍게 그냥 펜 내려두시고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아요. 자,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개요만 복습을 하자면 인코텀즈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? 인코텀즈가 국제 무역에 있어서 상관습이 있는데 그중에 상관습 중에 하나가 정형거래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렸죠. 근데 그 정형거래 조건에 대해서 각 국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? ICC에서 이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의 통일화를 위해서 만든 게 이 인코텀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럼 인코텀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한다면 인코텀즈가 첫 번째로 소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두 번째가 규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. 근데 무역계약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1개의 규칙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이 뭐예요? 모든 운송에 활용될 수 있는 규칙 그 7가지가 있고, 그리고 두 번째가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전용되는 규칙인 네 가지 규칙이 이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이 각 개별 규칙을 결국 뜯어보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? 첫 번째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구성되어 있다. 왜? 그 설명문 밑에 A1부터 B10까지라는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로서 이 인코텀즈 개별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차피 독자, 그러니까 화주들, 니들 어차피 이거 안 읽을 거잖아. 그러니까 그냥 얘만 좀이라도 봐라는 목적으로서 이 설명문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각 개별 규칙마다 설명문이 있고 그 뒤에 A1부터 B10까지 있다. 그래서 이 설명문이 결국 이 각 개별 규칙마다의 그 총괄적인 내용과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얘만 봐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설명문과 소개문을 위주로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, 이 무역영어 때 국제협약인 인코텀즈 원문을 공부를 하실 때도 얘 전체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입니다. 그래서 왜 공부를 하지 않냐라고 한다면 CSG를 공부하실 때와 그 목적의 취지는 똑같아요.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, 가성비를 고려해서 어차피 우리는 합격을 위한 거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보지 않아도 다 보지 않으면 불합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두려움을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여기 내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같이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인코텀즈 이 소개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코텀즈 소개문 시작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소개문에 대한 내용은 이거예요. 본 소개문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. 그 목적으로서 나와 있는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한다면 인코텀즈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인코텀즈가 매매 계약에 포함되기 위해서, 즉 편입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.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인코텀즈가 무역계약들을 제가 복습을 해보자면 5가지 정도는 무조건 제가 반복적으로 보라고 하셨죠. 그 5가지의 그 루틴이 위험, 비용, 운송계약, 그리고 보험계약, 그리고 통관에 대한 뭐 의무사항 이런 내용이 있죠. 그래서 이런 5가지를 큰 틀로 두고 그래서 각 규칙들을 얘마다 이렇게 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소개문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다라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저랑 같이 함께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소개문 전체 내에 그 별표가 많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달달달달 암기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. 이해되셨죠? 그래 핵심 포인트만 외우시고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인코텀즈 규칙이 11개가 있다. 근데 무역계약에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있겠어요. 그 케이스마다 이 11개의 규칙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걸 어떻게 해야 이 인코텀즈 규칙을 잘 고르냐를 말하는 목적이 이제 소개문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코텀즈는 10년마다 개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대체로 주기가 10년이다. 그래서 2010에서 2020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소개문이다 라는 거죠. 그래서 무역계약 때는 사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봤죠. 사실 왜 개정됐냐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부분에도 원문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좀 치중을 줘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인코텀즈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볼 텐데 이번에서는 인코텀즈의 간단한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. 인코텀즈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11개의 세 글자로 이루어진 무역 조건이라는 거예요. CIF와 DAP와 같은, 즉 뭐 CIF나
뭐 CIP, 여기서는 DAP로 되는 CIP와 같이 세 글자로 이루어진 11개의 조건을 말하는 건데 이 11개의 조건이 뭘 반영하고 있냐? 기업 간 거래 관행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도입부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고텀즈라는 게 뭐다?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이 통일화를 말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를 띠고 있는 게 인고텀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별 표시는 원래 기존에 이렇게 다 채워져 있었는데 이렇게 별 표시가 좀 뻥 뚫려 있죠. 뻥 뚫려 있는 거는 2010 때도 좀 반복적으로 출제된 내용을 제가 이제 담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세 글자로 이루어진 무역 조건이다라는 거에 좀 핵심을 줘서 좀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CIF, DAP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. 그래서 다른 거래 조건도 어차피 11개 조건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빼시고 세 글자로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나온다라는 것만 출제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에서 말하는 거는 인고텀즈는 다음을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뭘 봐야 된다? 위험, 비용, 운송, 벌써 두 번째 복습이죠? 보험, 통관, 이 5가지 툴을 기초로 두고 각 규칙별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고 있죠.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첫 번째 의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게 이 3번의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룬다고 한다면 여기 성적 서류를 누가 취득해야 되냐라는 것까지만. 그래서 이렇게 저랑 함께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이런 하나하나 문장 원문을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. 결국 무역계약 때 내용을 그냥 풀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개문이 출제가 되더라도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. 이해되셨죠? 그래서 공부하는 그 방향도 잘 설정해야 됩니다. 이거를 막연히 다 암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. 이해되셨죠?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는구나. 그러면은 밑에 있는 동그라미는 결국 뭘 나타내겠어요? 위험과 비용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. 그래서 그 중에 말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위험이다. 그래서 위험이 결국 인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자가 물품을 언제 이전하냐, 그리고 어디서 위험이 이전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위험이다라는 거고, 그 다음이 이제 비용이다. 그래서 비용 분담을 누가 하고 있냐라는 거죠. 그래서 이 결국은 다시 한 번만 더 복습을 할게요.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위험, 비용, 그리고 운송, 보험, 통관, 이 5가지 툴을 두고 공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소개문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.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 5가지가 뭘로 표현되고 있다? 각 개별 규칙의 A1부터 P10까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밑에 내용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이 A는 매도인의 의무를 담고 있는 것이고 B는 매수인의 의무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 A1부터 P10까지를 공부하는 게 원래 정식의 인고텀즈인데 사실 반복되는 내용이고 설명문에 다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지 않을 것이다. 다만 이 A1의 뭐 이름이라든지 P10의 그 제목이라든지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.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암기를 하자라는 거예요. 이거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. 이해됐죠?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.